당신이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연애가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외모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운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거든요.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엉망이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의심하고,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연애를 제대로 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연애 시장에 나가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할 게 있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자존감이 바닥인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오히려 불편해지거든요. 뭔가 수상하다고 느끼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잘하지 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반대로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한테는 이상하게 끌리죠. 익숙하니까요. 내가 나를 대하던 방식이랑 비슷하니까 편안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연애를 잘하려면 내가 어떤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인정해야죠.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어릴 때부터 비난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자기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게 습관이 됐죠.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어릴 때부터 비난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자기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게 습관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봤다 해도 스스로 밀어내게 됩니다. 이제 실제 연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원칙들을 말씀드릴 건데 먼저 상대방의 행동 패턴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이 한참 뒤에 오는 사람이 있죠. 한두 번은 바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된다면 그건 신호거든요. 당신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괜히 이해해 주려고 하고 변명을 대신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떠나야 합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드는데 머리로는 괜찮다고 합리화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 사람 스펙이 좋으니까, 조건이 맞으니까, 주변에서 좋다고 하니까 하면서 억지로 감정을 끼워 맞추려고 하죠. 그런데 그 불편한 직감은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몸이 먼저 알아채는 거예요. 내 안에서 거부 반응이 나온다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선택지가 제한돼 있다는 생각도 버려야 하는데 이 사람 놓치면 다시는 이런 사람 못 만난다고 생각하면서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착각입니다. 세상에 사람은 정말 많고 연애 시장은 계속 바뀌고 새로운 사람은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한테 집착하는 순간 판단력이 흐려지고 원래 가지고 있던 기준도 다 내려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착은 금물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담스러워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속마음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죠. 오히려 처음부터 명확하게 말하는 게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거든요. 그걸 듣고 도망가는 사람은 어차피 결국에는 도망갔을 사람입니다. 미리 걸러지는 거니까 오히려 효율적인 거죠.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연애 과정에서 거절당하는 건 정말 흔한 일입니다. 그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서로 안 맞았던 겁니다. 맛있는 음식도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누군가한테는 취향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거절이 훨씬 덜 아프게 느껴지죠. 신체적 끌림도 무시하면 안 되는데 가끔 사람들이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억지로 끌리지 않는 사람과 사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우정하고는 다릅니다. 연인 관계에서 신체적 끌림은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게 없으면 결국 어디선가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끌림이 없다고 느껴지면 미안해하지 말고 빠르게 정리하는 게 서로를 위한 겁니다. 관계 초반에 너무 빨리 진도를 나가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요. 감정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적으로 가까워지면 이상한 의무감이 생깁니다. 원하지 않는 관계를 질질 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몸의 친밀함은 마음에 확신이 생긴 다음에 가져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연애가 안 풀릴 때 옛 연인 생각하면서 그때가 좋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헤어진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 맞는 사람이었으면 지금 옆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과거를 미화하면서 현재의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건 스스로한테 손해를 끼치는 일이에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좀 이상하다 싶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말이 앞뒤가 안 맞거나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현실 인식이 좀 다른 것 같은 사람들이요. 이런 신호가 보이면 경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연애 시장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연민으로 관계를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이나 연애 중인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는 마음도 이해하는데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관계든 안으로 들어가면 각자의 어려움이 있거든요. 솔로라고 해서 무조건 불행한 것도 아니고 커플이라고 무조건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상태가 아니라 질이 중요한 거예요. 연애가 지치고 힘들 때는 쉬어도 됩니다. 억지로 앱을 켜고 대화를 이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잠시 멈추고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연애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해서 조바심 낼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연애가 안 되는 건 당신 문제가 아니라 아직 맞는 사람을 못 만난 것뿐이에요. 맞는 사람을 만나려면 나를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성공적인 연애의 진짜 시작점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그래야 좋은 사람이 왔을 때 알아볼 수 있습니다.